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일본 해군 함대는 1942년 5월 27일에 미드웨이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5월 27일은 구일본 해군의 날이었는데요. 이날은 1905년 스시마 해전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도고제독 휘하 일본 함대가 러시아 함대를 경멸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으로서 뜻깊은 이날, 주력인 4척의 항공모함이 출항하면서 이제는 미 해군을 상대로 다시 한번 빛나는 승리를 거두겠다는 생각을 모든 장병들이 하게 됩니다. 일본 해군의 기둥인 항공모함 4척이 전부 미군에 당해버린 것이 1942년 6월 4일이었고요. 이 소식이 도쿄 항공에 전해진 것이 도쿄 시간으로 6월 5일 저녁 무렵, 미드웨이 시간으로는 대략 불타는 항공모함들을 어뢰로 자침시키던 6월 5일 새벽이었습니다. 히로히토 덴노에게 해군성으로부터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히로히토 덴노는 충격을 받은 듯했고 이 일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키도 코이치는 히로히토 덴노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서 1940년부터 패전 때까지 일본의 궁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내 대신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히로히토에게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정보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최측근 대신이 함대가 복귀를 시작한 직후에야 미드웨이 패배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알아도 되는 사람들한테만 골라서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겠죠. 히로히토는 미드웨이 패배에 대한 정보 은폐에 적극 가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6월 9일 안도 키사부로 예비역 육군소장이 당시 도조 내각에서 미드웨이 정보 통제를 담당하는 무임소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때 일본 해군은 예외적으로 육군참모본부에는 결과를 신속히 알려서 해군 내에서뿐만 아니라 육군 내에서도 명령체계를 통해 정보 통제를 확실히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군 수대가 아닌 다른 장교들에 대해서는 대폭 축소된 결과를 알려주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 당시 육군 대신은 도조 히데키였고 전임 육군 대신이 하타 슌로쿠 육군대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때 중국 방명군 총사령관으로 가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도 미드웨이 패배의 전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10일 일본 해군성에서는 지침을 내려서 미드웨이 해전 결과를 대폭 축소시켜서 발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꾸며낸 내용도 이후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게 됩니다. 미드웨이 해전 보도를 한 당시 아사히 신문을 보면 제목이 일면 톱기사로 동태평양 적 근거지 강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 항공모함 2척 격침, 이것도 거짓말이고 여길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호넷을 격침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격침시킨 요크타운은 빼놓고 멀쩡한 것만 2개 적어놓고 있고요. 아군 피해는 항공모함 2, 순양함 하나 손해, 원래는 아군 항모 4척 격침이죠. 이 손해라는 말도 얼마나 부서졌다는 얘긴지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야말로 극소수만 패전 소식을 알고 있던 1942년 6월 7일부터 일본 함대는 복귀를 시작해 6월 14일 전 함대가 하시라지마 정박지에 들어옵니다. 하시라지마 해군 정박지는 일본 세토네해에 위치했던 구일본 해군 기지인데요. 세토네해 중에서도 히로시마 남쪽 섬으로 둘러싸인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시라지마 하쿠치라고 불리는 이곳은 일본 해군 함대가 평상시에 정박하던 곳이었고요. 가까운 곳에 쿠레 해군 조선소도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하시라지마에 들어오던 날은 안개가 아주 짙게 끼어서 인근 해군 항공대 기지에서 항공기를 보내서 함대를 인도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패배한 일본 함대가 하시라지마에 복귀한 당일 나구모 제독이 자신의 상관이었던 야마모토 제독을 만납니다. 야마모토 제독은 1884년생 해군병학교 32기, 나구모 제독은 1887년생 해군병학교 36기였습니다. 두 명 다 일본 해군의 상급 간부를 양성하는 해군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야마모토 제독이 나구모 제독의 몇 년 선배였던 셈인데요. 야마모토 제독은 제1항공함대를 직접 지휘하고 항공모함 4척을 전부 잃은 나구모 제독을 기본적으로 재신임하고 이후 새로 편성된 항공모함 부대를 다시 맡깁니다. 그리고 복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7월 12일 해군 간부들이 요정에서 연회를 가졌다는데요. 새로 부임한 어느 장교에 의하면 그야말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분위기가 매우 활기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본 해군 중장이었던 오이시 신조는 패전 후 해군병 학교 생도들을 모아놓고 미드웨이 해전 이후 온정주의, 정보 은폐가 일본의 패배를 이끌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미국과 많이 대비되는데요. 진주만 기습 당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킴벨 대장은 진주만 기습의 책임을 지고 강등당한 후 바로 예편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1994년 자손들이 명예회복 탄원을 했으나 당시 대통령 빌 클린턴이 이를 거절했고 1999년에는 상원에서 명예회복 결의안이 통과되었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를 다시 거절하고 이후 대통령들도 계속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상병들은 쿠레, 사세보, 요코스카에 있는 해군 병원으로 분산 배치되었으며 기밀 유지를 위해 전부 격리병동에 수용되었습니다. 패전 소식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족 방문 그리고 편지 연락조차도 금지되었습니다. 길게는 1년까지 묶여있던 병사들도 있었으며 의료진들에게 폐잔병 소리를 들으며 모욕당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뿐만 아니라 부상당하지 않은 병사들도 2등 시민 취급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다른 많은 미드웨이 참전 용사들도 기밀을 지키기 위해 집에 잠시 들르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바로 남태평양 전선으로 이동되어 거기서 대부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휘관들에게는 온정주의가 적용되었지만 말단 병사들에게는 그야말로 가혹한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게서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